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특성화고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4년제 대학. 소위 말하는 인서울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지요. 작년 수능 응시 인원이 54만 8,734명, 서울 4년제 대학 모집 정원 6만 5,862명, 그래서 경쟁률은 약 8.3대 1입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한 학급이 30명이라고 가정하면 한 학급당 3에서 4명 정도가 인서울 한다는 거죠. 집은 서울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중학교에서는 한 반에 한두 명, 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간다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서울대, 연고대, 이화여대는 얼마나 갈까요? 2.5%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4년제 대학 다닌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 반에서 적어도 3, 4등 안에 들었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TV 보면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허태균이라는 분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굉장히 유명한 강사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직장은 40% 이내라고 하네요. 대학 진학률은 70%인데 대학 졸업자가 필요한 직장은 40%이니 대학 진학자의 절반가량은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중학생 100명의 가상 진로를 보면 일반고 8, 특성화고 이 비율로 고등학교 진학을 합니다. 이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은 72%, 취업 8%, 무직 미상이 20%나 됩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 5%, 취업 47% 정도 하니까 중학생 100명 중 48%는 백수라는 거죠. 현재 통계로 따지면 여러분들 중 절반은 백수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고등학교는 정기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후기는 외고, 자사고, 일반고가 있습니다. 특목고 중 과고는 정기이고 국제고, 외고는 후기랍니다. 후기고로 진학하면 오로지 대학을 위한 수능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당연히 후기로 가야 하겠지만 친구 따라 일반고 가다가는 아까 본 것처럼 백수 되기가 너무 쉽답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가서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보세요. 졸업 후 진로가 다 나옵니다. 몇 개만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진학자, 검은색은 취업자, 빨간색은 기타인데 재수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교육열이 높은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이 채 30%도 안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난해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을 보니 강남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은 일반계 고등학교는 뜻밖에도 서울 강남의 학교였습니다. 대학 진학률 26.8%, 2016년과 2017년 40%대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른바 전통의 명문 고등학교라는 점에서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이 학교뿐 아니라 서울 강남에는 진학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많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학교 알림이에 공시된 자사고와 특목고를 포함한 일반계 고교 1,794곳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진학률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60.5%로 최하위였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고교가 그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강남이 꼴찌였고 서초와 양천 등 교육률이 높은 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구는 18곳 중 10곳, 서초구는 10곳 중 7곳이 50% 미만의 진학률을 보였습니다. 강남 지역 일반계 고교생들의 취업률이 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절반 이상이 재수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대와 명문대 선호 현상 등 눈높이가 높아져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해석입니다.
서울 강남권 하면 대체로 학력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재수비율이 높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최근에 나타난 재수의 특징이라고. 광역 자사고와 전국 단위 자사고,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대학 진학률은 50에서 60%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과학고와 영재학교 26곳 가운데 수시 합격자가 많은 23곳의 진학률이 무려 89.5%나 된 점은 특징적이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가면 고등학교 입시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이 높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강남 일반고가 대학 진학률이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눈높이가 높아져 강남 일반계 고교 졸업생 절반 이상이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고라고 했는데 기타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도 중학교에서 전교권에 있었던 학생들이었을 텐데 말이죠. 자사고는 어떨까요? 자사고는 등록금도 일반고에 비해 3배나 되는데 그런 것 치고는 기타 비율이 꽤 높지요. 이 자사고는 기타 비율이 적지만 전문대가 꽤 되는군요. 남자 일반고입니다. 재수생 비율이 높지요. 여자 일반고. 얼핏 보면 기타가 적지만 전문대 비율이 높아요. 남녀공학입니다. 맨 아래 대동세무고라는 특성화고는 빈손 졸업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일반고나 자사고에 비해 기타 비율이 현저히 적지요. 취업을 거의 반 정도 했고요. 알고 있는 선생님 딸이 대동세무고를 졸업하고 경희대 세무회계과에 수시로 합격하여 대학 졸업 후 회계사로 높은 연봉을 받고 3일 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특성화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특성화고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특정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업계열과 상업계열이 있답니다. 서울에는 특성화고가 70개 학교, 마이스터고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능력 하나만 있으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능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환영받고 대접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직은 학력 위주나 스펙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능력 위주로 저희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필요하면 대학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쉽게 대학에 갈 수 있거든요. 오늘날의 교육은 하나의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발랄한 상상력을 풍부하게 키우는 것. 이것은 서울교육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이에 서울교육은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 능력 중심의 사회구현을 선도하는 교육을 위해 미래가 넓게 열린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재능을 단단한 실력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열정과 재능이 모여 하나가 되는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곳. 이곳은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학생 여러분,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보충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계와 통할 수 있는 기술과 언어가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학벌을 깨는 또 오래 갈 수 있는 행복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가 직무능력 표준 개발에 섬유공예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와 같은 명장과 기술인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계획에 반가운 마음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시킬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최고의 요리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열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요리 명장이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어떤 성공한 삶을 남들보다 일찍 이룰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청년 취업난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고졸 채용 정책을 펼치며 대학만 바라보고 달려온 학생들에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해 고졸 취업이라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실력으로 키워나가는 특성화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성화 고등학교는 2개의 전공 계열을 통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나갑니다. 공업 계열에서는 창의적 사고의 기술 인재를 키워내고, 상업 계열에서는 창조 경제를 이끌 다양한 전공 분야의 인재들을 배출합니다. 서울시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부 부처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며 NCS 기반의 일, 학습, 자격을 연계한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나갑니다. 정부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비 걱정이 없도록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군 면제 혜택이 있는 산업기능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군 특기병의 복무 기회가 있으며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 현장 실습의 기회나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식 취업 멘토링으로 성공적인 고졸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정에 재능을 더하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학력과 스펙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꿈을 이루기 위해 도약하는 아이들,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꿈을 응원하고 실력을 키워주는 학교. 당신에게 어울리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나보세요. 서울특별시 특성화 고등학교. 열정과 재능이 모여 하나가 되는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곳, 이곳은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 진학하는 학생 유형은 특성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지닌 학생,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개척하고 싶은 학생,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전문기술인이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징을 보면 체계적 교육 실시, 취업 지원 강화, 군복무 대체 근무, 교육비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일반고도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특성화고는 예전부터 무상교육이었고 많은 장학금으로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에 12만 원만 납부하면 끝이고 장학금을 많은 학생들이 받고 다닌답니다.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특성화고 특별전형인데요. 수능에서 국, 영, 수는 일반고 등 다른 고등학교와 공통이지만 탐구 영역에 직탐이 있고 상업계는 상업경제, 공업계는 공업 일반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공통과목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이 있는데 이 수능 성적으로 특성화고끼리 경쟁해서 대학 정원 외로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20개 대학에서 총 536명 선발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표를 천천히 봐주세요. 수시입니다. 비교적 적은 인원이지만 이게 바로 틈새 시장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인원만큼 특성화고에서 선발한다는 얘기예요. 정시입니다. 오로지 수능 성적으로만 들어가게 되지만 이건 역시 특성화고만 특별히 선발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답니다. 고른 기회 전형도 있습니다. 이 전형은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었던 선 취업 후 진학, 즉 재직자 특별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성화고 졸업 후 3년간 취업 후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앞으로는 2년으로 줄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재직증명서 등과 면접으로 뽑습니다. 중요한 건 수능을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특혜 아닌가요?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뽑는 대학교와 모집인원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특성화고에서 대학 가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입니다. 잘하셨어요. 8년 전부터 고졸 공무원을 선발하기 시작했는데 상업계열은 국가직 행정직으로 9급 공무원입니다. 이 제도를 보고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은 100대 1을 넘는 게 보통이잖아요. 대동세무고의 경우 작년에 35명 선발에 4명이 되었으니 8.7대 1 경쟁률뿐이 되지 않았어요. 공업계열은 지방직 기능직으로 보통 공고해서 20여 명 이상은 합격합니다. 역시 점점 선발 인원 확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원은 많이 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정 비율을 뽑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특성화고 위치입니다. 우리 중학교 인근 특성화고를 찾아보세요. 파란색은 공업계열, 분홍색은 상업계열입니다. 고졸 취업을 권장하는 이유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대학 진학이 기형적으로 많은 나라이니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각종 특혜를 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6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한 사람에게 1인당 400만 원씩 취업장려금도 지급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몰랐던 특혜지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 중 3년 근속 시 정부에서 1인당 1,8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대학생 희망 사다리 장학금은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갔을 때 등록금 지원 혜택입니다. 결국 대학 등록금을 전부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특성화고를 가는 순간 효도하는 거죠. 고졸 취업자인데요. 경력 7년 차라고 합니다. 그동안 4년제 대학도 다녔고요. 중형차도 장만하고
일반고 가서 4년제 대학 가기도 힘든데 경력 7년 만에 자차를 보유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올해 특성화고 입시 일정입니다. 전국 정기고 어디든지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떨어진 경우는 지원할 수 있어요. 전기고인 특성화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크게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고요. 일반 전형은 석차 100분율로만 전형하는 것이니 성적 관리 잘하시면 됩니다. 특별 전형의 공통적인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최소 30%에서 100% 뽑는 학교도 있으니 그 학교 입시 요강을 보면 되겠어요. 성적과 관계없이 학업계획서,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들어가서 취업이 잘 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교육업체가 고등학생들에게 왜 대학에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답했는데요. 전공하고 싶은 과목이 있어서는 22%뿐이고 대학 생활에 대한 낭만과 로망, 남들이 다 가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이 같아서라고 했던 응답은 22살 민혁 씨는 2년 전 은행에 고졸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최종 학력은 상고 졸업. 하지만 민혁 씨의 첫 고등학교는 일반고였습니다. 근데 좀 실패자 같고 좀 패배자 같은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시간 지나서 보면 네 선택이 정말 틀리지 않았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1년 늦었지. 29살이면 이제 연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월급이 많아지겠죠. 월급이 많아서 여러 해외여행도 다녀볼 것 같고 뭐 국내 여행도 여행 다니면 먼저 김고졸 씨. 20살에 취업해 150만 원의 월급을 시작으로 현재 24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3년째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지만 아직도 2,300만 원을 더 갚아야 합니다. 매달 60만 원씩 모으고 50만 원을 학자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대출금은 1억 7,850만 원입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상위 10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830여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방값과 식비 같은 생활비까지 합하면 든 돈은 5천만 원이 훌쩍 넘지만 취업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교육업체에서 고등학생에게 왜 대학에 가는지 물었습니다. 60%가 대학에 가는 이유를 대부분 취업을 위해 진학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공무원에 합격한 학생들이고요. 대동세무고 학생들입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대입 진학자들입니다. 공무원 외에도 이런 곳들에 취업이 되었군요. 공단이나 공사 같은 곳에 취직하기 쉽지 않거든요.
삼성전자 내년 2월에 입사 예정이에요. 7급 행정공무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철도공사요. 국민은행에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을 찾아서 직장을 찾는다 했을 때에, 그래서 특성화고를 지원한다 했을 때에 믿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저도 다른 엄마들하고 똑같이 반대했었어요. 아빠랑 걔는 이제 공고 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얘기 절충한 끝에 그냥 그래 알았다 그러면 뭐 지가 원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는 인문계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는 이제 그런 걸 몰랐다가 이렇게 특성화고가 이렇게 혜택이 좋은 혜택이 많은 줄을 저는 이제 학교 설명회를 들으면서 이제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시선 때문에 더 반대를 했고요. 거의 99% 엄마들이 왜? 그런 말을 먼저 했어요. 지금 부러워해요. 왜 보내? 그랬어요. 왜 보내?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는 뭐 결정을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원서 쓰기 전까지가 조금 힘들었지 그 뒤로부터는 그냥 하는 대로, 걔가 하는 대로 그냥 밀어줬던 것 같아요. 정말 정상적으로 대학 가면 그래도 대학생활도 하고 할 텐데 또 그런 마음도 있죠. 근데 제가 씩씩하게 저렇게 엄마 대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대학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3년 하고 나서도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일도 또 택할 수도 있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이의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엄마 나니까 그냥 공고 갔다가 나중에 대학을 갈게 이렇게, 왜 요즘은 선취업 후진학제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어차피 지가 또 하고 싶은 거, 제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니까 지가 하고 싶다 해서. 아이를 굉장히 독립된 진짜 인격체를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진짜 끝까지 아이를 믿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믿었어요. 그냥 동민들 믿으니까 크게 걱정되는 거 없어요. 열심히 해라. 믿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의 기대치를 버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믿어준다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믿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시키는 게 다양한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진짜 좋아하는 일을 저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엄마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도. 중학교에 맞는 프로그램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바뀌니까 아이가 바뀐다. 그거를 깨닫다 보니까 아이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게 엄마한테는 비정상이지만 요즘 애들한테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지금 세태 자체가 자기의 전공을 살리면 다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애가 한다고 하면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믿어줬어요. 기다려주고. 그랬을 때 중3이 되어서 자기가 엄마 이제는 내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자기는 공부에는 자신이 없다.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컴퓨터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나 이걸 살려서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기쁘더라고요. 특성화고 선택으로 정말 이렇게 감사한 나날을 정말 보내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한 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하면서 취미생활도 하면서 그다음에 자격증 같이 그런 자격증 따면서, 그러면 요즘에는 인생이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제2의 직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얘는 벌써 고등학교 때 제2의 직업까지 다 준비가 된 상태잖아요. 어차피 애가 살아갈 인생이니까 애가 이거를 원하고 정말 잘하면 보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적극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성화고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 영상을 부모님께 5분만 보여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로 들어가 보고 아니면 관심 있는 고등학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무조건 대학을 갈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에 가서도 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크로바 더빙을 사용하였습니다.